넓은 공간에 시설들을 여유있게 배치한다면 저희 팀에서는 이제 영화 음악의 테마에 집중해서 비교적 좁은 공간에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금방 지금 이번에 동아리 쪽에서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두 가지 사항을 약간은 모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기 거리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에 현재 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또 거기에 가는 그 공간 속에서 저러한 것들이 어쨌든 지역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만약이라면 그 지역 저 공간에 있어서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경제를 융성시키는 것보다 쇠퇴시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거기 지금 현재 기존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저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뭐 활성화되어 있는 의류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저거로 인해서 상권이 망가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적이 없을까요? 물론 이거는 제가 문화예술가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예, 이 사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처음에는 부수대 일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진행하고 나면서 어떤 중앙시장과의 연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부수대 쪽은 중앙시장 쪽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미 상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만 조성을 하게 된다면 그 거리 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우리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시장에서부터 부수대까지 모든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수대 쪽에는 이미 이제 문화의 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다면 다른 콘텐츠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앙시장 쪽을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 소요 시간을 계산해 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130m 구간인데 그냥 걸어가게 되면은 5분 정도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그 시설물들을 체험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면 그 20분에서 또 중앙시장과 연계를 한다면 1시간까지 거리에 머무를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리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충분히 이제 지역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문화예술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내일 영업팀을 별도로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흡했어요. 저번에 중간평가 보고에서 보완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연구팀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용역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상당 요소 부분적으로 벤처마킹을 해서 거리 조성 사업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중간 보고 미팅 때 이 사항을 같이 접합을 시켜서 이렇게 믹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제천 관광이 일부에서 1,000만 명이 온다는 1,000만 명이 온다는 사실 좀 믿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오는데 과연 제천 관광이 청풍공 이주로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케이블카가 우리가 완성이 되면 300만 명 정도 온다고 예측이 되는데 300만 명이 과연 제천 시내에 몇 명이나 들어올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제천 관광이 다른 관광과 구별되는 것은 패스형 관광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화거리 조성 사업이 과연
시내로 인구 어떤 그 관광객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고 일부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결국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1억 하나가 제천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고 5일 동안 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1년 365일 영화의 거리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릴 수 있는 상시 공간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차 없는 거리의 주변 상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찬성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방침이고 그런 기획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뭐 좋은 기관을 연구해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트리가트 이런 거 참 좋은데 아까 소규모 공연장을 뭐 고수차로에서 할 때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소규모 공연장. 네, 그래서 공연 만들어서 버스킹 공연도 한다. 1년 360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PT를 보시면 일단 토요일, 일요일에 하나고요. 잠시만 PT에 위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위치는 거리 그 4분의 3 되는 지점에 이제 거리 중간에 소규모 어디에 정확하게? 죄송한데 지금 나눠드린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그 4분의 3 지점에 이제 동그라미로 배치된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배치됩니다. 어차피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할 때는 이제 개방을 해서 쓰고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덮어가지고 보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소규모 공연장은 어떤 커다란 규모의 공연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 홍대의 거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2~3명에서 버스킹을 하고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소규모 거리 내에서 이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의 거리 이쪽에 새로 조성된 처음 거리 좀 일반 통행 운영이 되고 있죠. 그거라고 제1 처음 거리, 제2 처음 거리 그 사이에 도로 디귿자형으로 처음 거리 영화의 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연구팀에서는 그 중앙시장 이쪽으로 길게 나올 때까지 나온 대로 하자 이 말씀이죠. 제 생각에는 예산이 지금 한 25에서 3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사실 몇 가지 포함시켜야 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그렇게 디귿자가 아니라 약간 골프채 모양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지팡이가 길게 나가서 차없는 거리가 직선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치남녀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국공 22팀의 김은정 주무관님 발표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공 22팀 발표자 김은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으로 홍기숙, 발표자 김은정, 팀원 강충원, 홍유진, 이민규님 총 5명입니다. 팀원분들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에서 연구한 조경용 약초꽃 재배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에 대한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연구활동, 연구 결과, 기대국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한방 특화 도시임에도 한방의 도시를 지형하는 우리 시에 걸맞는 특색 있는 시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개최 이후 한방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비예산 사업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한 사업으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공원이나 도로변에 산발적으로 조경용 약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방 스파도시의 상징으로 조경용 약초꽃을 재배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재배지가 많지 않아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주관 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현재 도시유학과나 한방바이오과 산림공원과 등에서 약초꽃을 산발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관 부서가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약초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 조경용 약초꽃은 주로 작약을 심고 있으며 작약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 관리가 안 돼서 버려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활동입니다. 연구 활동은 관련 법령 검토, 약용작물 재배 현황, 제천산 11대 우수약초 재배 현황, 약용작물 관련 산업화 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면 제천시 한방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와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2005년 정부 지정 제천 약초 웰빙 특구로 지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약용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00년 재배 면적이 9,000헥타르에서 2015년에는 14,000헥타르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산 11대 우수약초 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산 11대 우수약초로는 백수, 당귀, 백출, 작약, 지황, 청봉, 황기, 황정, 감초, 오미자, 율무가 있으며 2016년 현재 786농가 530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2016년 우수약초 인증 농가에 대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비 약용작물 생산 실적으로 제천시는 8.1%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으로 보았을 때 향후 제천에서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명대학교와 대학가에서는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연구관 연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조경용 약초꽃 재배 방안으로 재배지 및 재배 면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도로변, 하초변 공원, 공유지 등에 조경 가능한 모든 공간에 약용작물을 재배를 유도하여 재배 면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은 제천산 11대 우수약초로 한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재배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재배자가 허가를 득한 곳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사진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작약 사진입니다. 작약은 현재 하수천변과 시민의 푸른 길에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약꽃은 크고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적합하고 따라서 조경용 약초로